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선언을 지키라고 시비를 걸면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조차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판문점 선언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못하게 됐다. 이 주장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도발, 특히 무력 도발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1953년 정전협정 때 이미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선언 이후에도 이건 유효합니다. 남북 합의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것이고 한쪽이 주장한다고 방어훈련을 멈추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해왔다는 거는 사실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여러 차례 참관을 해달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네. 북한이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연합훈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언만으로 군사훈련을 못하게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주장이 민족 자주 원칙이 주사파의 이념적인 토대다라는 얘긴데 어제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했었는데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네, 통일을 추진할 때 민족 자주 원칙에 따라서 하자라는 내용이 이번 판문점 합의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역대 남북 회담에서의 합의도 비슷합니다. 2007년 14선언 때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2000년 6.15 선언 때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 해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92년 노태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에 맞춰서 민족 공동체 속에서 자주적 노력을 하자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2년 7.4 성명도 거의 같습니다.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 중지도 이제 선언문에 들어갔고 정부가 오늘부터 좀 자제를 해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주장도 있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무슨 근거로 이를 막겠다는 것인지. 네,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2016년 3월 대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엔 휴전선 지역에 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등 필요할 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뭔가요? 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6.15 선언을 지키자고 1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은 200조 들어갑니다. 200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네, 20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4 선언을 지킬 경우에 투자 비용이 113억 달러,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약 12조 1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통일부는 1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으로 14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추정된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6.15와 14 선언을 모두 이행할 경우에 200조 원이 든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200조 원이라는 주장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